안녕하세요. 춘하야담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왔으니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작은 친절이 큰 복을 부른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때로는 한 그릇의 밥, 한 조각의 떡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자신도 어려운 처지에서 거지에게 마지막 음식을 나누어 준 한 상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작은 선행이 어떻게 놀라운 기적으로 돌아왔는지 함께 들어보실까요? 조선 중기 경상도 안동의 한 작은 장터에 김상봉이라는 젊은 상인이 있었습니다. 25의 나이로 혼자 곡식 장사를 시작한 지 이제 겨우 1년. 아직 장사 미천도 넉넉하지 않았고 단골 손님들도 많지 않았지요. 김상봉은 새벽 일찍부터 지게에 쌀가마니를 지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오늘도 쌀 5가마니가 전부였습니다. 이것마저 다 팔지 못하면 내일 밥상에 올릴 반찬거리를 살 수 없는 형편이었지요. 쌀 사세요. 안동 최고의 쌀입니다. 김상봉은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하루 종일 팔린 것은 쌀 2가마니 뿐이었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어가자 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이러다 끝나는 건가? 그때 한 아낙네가 다가왔습니다. 상인님, 쌀 한 대만 주실 수 있나요? 아이가 배고파해서. 김상봉이 가격을 말하자 아낙네는 주머니를 뒤져보더니 고개를 떨궜습니다. 돈이 조금 모자라네요. 조금만 깎아주실 수 없을까요? 김상봉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미 충분히 싼 가격이었고 더 깎아주면 본전도 안 나오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낙네의 초라한 행색과 아이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냥 가져가세요.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아낙네는 연신절을 하며 쌀을 가져갔습니다. 김상봉은 쓸쓸히 남은 쌀가마니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장사는 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해야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는 언제까지 가난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김상봉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먼저고 돈은 나중이라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거든요. 비록 가난하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청년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기울어지자 장터의 상인들이 하나둘 짐을 쌌습니다. 김상봉도 팔리지 않은 쌀 3가마니를 지게에 다시 지고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내일은 좀 더 잘 팔리겠지. 그런 희망을 품으며 지게를 매던 그때 장터 구석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고통스럽게 기침하는 소리였지요. 김상봉은 호기심에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가 보니 장터 한쪽 구석진 곳에 누더기를 걸친 늙은 거지가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더러운 수염으로 덮여 잘 보이지 않았지만 몸이 몹시 쇠약해 보였습니다. 거지가 내는 기침 소리는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폐부 깊숙한 곳에서 울리는 듯한 죽음을 앞둔 사람의 기침 같았지요. 김상봉은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장터에는 늘 거지들이 있었고 모든 거지를 다 도울 수는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자신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걷다가 문득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거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를 못 본 척 지나쳐가고 있었지요. 저 사람 정말 위험해 보이는데. 김상봉은 망설이다가 결국 거지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십니까? 거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깊게 팬 눈과 바싹 마른 볼 그리고 핏기 없는 입술이 그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젊은이,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 목소리도 가늘고 떨렸습니다. 김상봉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언제부터 굶으셨습니까? 사흘, 아니, 나흘째인가. 기억이 가물가물하오. 이제 일어날 힘도 없구려. 김상봉은 자신의 주머니를 뒤져보았습니다. 오늘 번 돈은 고작 쌀 2가마니 값.
내일 장에 내다 팔 물건을 사고 나면 거의 남는 게 없을 돈이었습니다. 내일 미처는 어떻게 마련하지? 잠시 계산이 앞섰지만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돈 계산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일어나실 수 있습니까? 근처에 국밥집이 있습니다. 젊은이, 고맙지만 돈이 없소.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김상봉은 거지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거지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약해져 있었지요. 김상봉이 어깨를 빌려주지 않으면 걸을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젊은이, 자네도 넉넉해 보이지 않는데 왜 이런 수고를? 사람이 먼저죠. 걱정 마시고 일단 드시고 보세요. 둘은 천천히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가면서 김상봉은 거지의 손을 만졌는데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정말 위험한 상태였던 것이지요. 국밥집에 들어서자 주인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야, 이거지를 왜 데려와? 냄새나고 더러우니까 빨리 나가라고 해. 국밥 하나 주세요. 김상봉이 돈을 내밀자 주인은 마지못해 투덜거리며 국밥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먹고 빨리 나가. 다른 손님들이 싫어한다고. 김상봉은 거지를 자리에 앉히고 국밥을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드시면 체합니다. 거지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던지 국물부터 후루룩 마시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몇 숟가락 먹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우시는 겁니까? 젊은이, 참 고마워. 정말 죽는 줄 알았소. 이런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은혜라니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거지는 국밥을 다 먹고 나서야 조금 기운을 차렸습니다. 얼굴에도 약간 붉은기가 돌기 시작했지요. 그리곤 김상봉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젊은이, 자네는 무슨 일을 하는가? 쌀 장사를 합니다. 장사가 잘 되는가? 김상봉은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어렵습니다. 오늘도 절반도 못 팔았어요. 그런데도 나 같은 거지에게 국밥을 사주다니. 참 기특한 젊은이구려. 거지는 김상봉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더니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천조각에 쌓인 것이었는데 펼쳐보니 옥으로 만든 작은 도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도장에는 정교하게 새겨진 용 무늬와 한문 글씨가 있어 보통 물건이 아님을 알 수 있었지요. 이것을 받아두시오. 이게 뭡니까? 이런 귀한 물건을. 지금은 필요 없겠지만 훗날 큰 어려움이 닥치면 이것을 가지고 한양의 종로 큰 길가에 있는 만복상회를 찾아가 보시오. 김상봉은 영문을 모르겠지만 일단 정중히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이 도장을 보여주며 구용산 은인이라고 하시오. 반드시 도움을 받게 될 것이오. 구룡산 은인이요. 그렇소. 거지는 몸을 일으켜 국밥집을 나가려 했습니다. 김상봉이 뒤따라 나오니 거지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젊은이, 자네의 선한 마음을 하늘이 보고 계실 것이오. 분명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오. 할아버지는 어디로 가실 겁니까? 내가 갈 곳이야 있지. 자네도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오. 거지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김상봉은 한참 동안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손에 든 옥 도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정말 쓸모가 있을까? 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늘 좋은 일을 했다는 만족감이었지요. 김상봉은 남은 쌀가마니를 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 영숙이가 마중을 나왔지요. 여보, 오늘은 어땠어요? 쌀 2가마니 팔았어. 그것만요? 그럼 내일 미처는. 김상봉은 오늘 있었던 일을 아내에게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아낙네에게 쌀을 공짜로 준 일, 거지에게 국밥을 사준 일, 그리고 신비한 옥 도장을 받은 일까지. 여보, 그래도 좋은 일 하셨어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모른 척할 수는 없잖아요. 영숙이는 남편의 선행을 기특해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도 넉넉한 형편이 아닌데. 괜찮아요. 하늘이 보고 계시겠죠.
그 도장 좀 보여주세요. 김상봉은 거지가 준 옥 도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영숙이는 촛불을 가져와 자세히 살펴보았지요. 어머, 이거 정말 좋은 옥이네요. 이런 걸 왜 거지가 가지고 있었을까요? 나도 이상해. 보통 거지가 가질 물건이 아니야. 도장에는 용 한 마리가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고 그 아래로 한문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상봉 부부는 한문을 잘 몰라서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요. 구룡산 은인이라고 했죠. 그게 뭘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그 거지 할아버지 눈빛이 보통이 아니었어. 마치 뭔가 큰 비밀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고. 그날 밤 김상봉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지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자네의 선한 마음을 하늘이 보고 계실 것이야. 분명 좋은 일이 생길 거다. 정말 좋은 일이 생길까요? 아니면 그냥 거지의 빈말이었을까요? 몇 달이 지나자 김상봉의 장사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정직하고 친절한 그의 인품 덕분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지요. 특히 그날 쌀을 공짜로 받았던 아낙네는 친구들에게 김상봉을 소개해 주어 새로운 고객들이 생겼습니다. 상인님, 우리 동네 사람들이 모두 상인님 쌀을 사고 싶어 해요. 정말입니까? 고맙습니다. 김상봉은 점점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부자는 아니었지만 굶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 되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상봉은 장사가 잘 되자 욕심을 내어 평소보다 많은 물량을 준비했습니다. 쌀 20가만이나 되는 큰 양이었지요. 하지만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서 장터에 나오는 사람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고을에서 더 좋은 쌀이 대량으로 들어오면서 쌀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쌀이 너무 많이 남았네. 일주일째 쌀이 팔리지 않자 김상봉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쌀은 오래 두면 벌레가 생기고 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큰 손해를 보는 것이었지요. 여보, 어떡하죠? 이러다가 큰일 나겠어요. 영숙이도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빚까지 내서 준비한 물량이었는데 이대로 손해를 보면 가정 경제가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쌀 창고에 비가 새기 시작했습니다. 지붕의 기와 몇 장이 바람에 날아갔던 것이지요. 여보, 지붕을 빨리 고쳐야 해요. 이대로 두면 쌀이 모두 상해요. 지붕 고칠 돈도 없는데. 김상봉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루하루 쌀의 상태는 나빠져갔고 빚은 점점 늘어갔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망하는 건 아닐까? 절망적인 상황에서 김상봉은 문득 그 거지가 준 옥 도장을 떠올렸습니다. 훗날 큰 어려움이 닥치면 이것을 가지고 한양의 종로 큰 길가에 있는 만복상회를 찾아가라고 했는데, 하지만 안동에서 한양까지는 며칠씩 걸리는 먼 길입니다. 그 시간에 장사를 해야 조금이라도 손해를 줄일 수 있을 텐데, 게다가 정말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거지의 말을 믿고 한양까지 갈 수 있을까? 이틀 뒤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창고 지붕의 구멍이 더 커져서 비가 쌀가마니에 직접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대로 두면 이틀 안에 모든 쌀이 상하고 말 것이었지요. 여보,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한양에 가봐야겠어요. 한양에요? 갑자기 왜요? 김상봉은 아내에게 자신의 결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영숙이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 그 도장이 도움이 될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해. 김상봉은 마지막 돈을 챙겨 길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옥 도장도 소중히 품에 넣었지요. 여보, 조심히 다녀와요. 그리고 너무 기대는 하지 마요. 알아. 최선을 다해볼게. 다음 날 새벽 김상봉은 한양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묘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 거지 할아버지의 눈빛이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았는데, 사흘 밤낮을 걸어서 한양에 도착한 김상봉은 종로 큰 길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상점들 사이에서 만복상회라는 간판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지요. 그런데 드디어 커다란 만복상회 간판을 발견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큰 상회였습니다.
온갖 물건들이 가득하고 사람들이 북적거렸지요. 정말 여기가 맞나? 김상봉은 떨리는 마음으로 상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과연 거지 할아버지의 말이 맞을까요? 아니면 헛걸음을 한 것일까요? 그의 운명을 바꿀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김상봉은 만복 상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상회 안은 정말 넓었습니다. 비단, 도자기, 곡식, 약재 등 온갖 물건들이 가득했고 손님들과 점원들로 북적거렸지요. 이런 큰 상회에서 나 같은 사람을 상대해 줄까? 김상봉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자신의 누추한 행색과 이곳의 화려함이 너무 대조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 점원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저 주인장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주인장님요? 무슨 일이신데요? 점원은 김상봉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주인장님은 아무나 만나시지 않습니다. 무슨 일인지 저에게 말씀해 보세요. 김상봉은 난처했습니다. 구룡산 은인이라는 말을 점원에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꼭 주인장님을 만나야 해요.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점원이 단호하게 거절하자 김상봉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쪽에서 50대 정도의 부유해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주인장님, 이 사람이 꼭 뵙겠다고 하는데 김상봉은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주인장님, 잠깐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상회 주인은 김상봉을 한번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김상봉은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옥 도장을 꺼냈습니다. 구룡산 은인이 이것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상회 주인의 얼굴이 확 달라졌습니다. 놀란 눈으로 옥 도장을 받아들고는 자세히 살펴보더니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감님의 도장이 아닙니까? 대감님이요? 주변의 점원들도 모두 놀라서 모여들었습니다. 상회 주인은 김상봉을 급히 안쪽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젊은이 어디서 이것을 받으셨습니까? 김상봉은 몇 달 전 거지에게 국밥을 사준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안동 장터에서 만난 거지의 모습, 국밥을 사준 과정, 그리고 도장을 받은 경위까지. 상회 주인은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대감님께서 그런 분이실 줄 알았습니다. 그 거지가 정말 대감이라고요? 네, 구룡산 김대감님이십니다.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보호이시지요. 김상봉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허름한 거지가 대보호라니. 대감님께서는 가끔 백성들의 생활을 살피시려고 거지 행색으로 돌아다니시곤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굶주리는 연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며칠씩 굶으시면서 백성들의 고통을 몸소 체험하시지요. 그러면 정말로 네, 대감님께서 죽을 뻔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젊은이가 아니었다면 정말 위험했을 수도 있어요. 상회 주인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대감님께서 며칠 전에 오셔서 젊은이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신도 어려운 처지인데 거지에게 국밥을 사줬다고, 그런 착한 사람은 드물다고 하시면서요. 김상봉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젊은이가 어려움에 처해서 찾아오면 반드시 도와주라고 하셨습니다. 정말입니까? 물론입니다. 대감님의 직접적인 명령이니까요. 그런데 무슨 일로 오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김상봉은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쌀이 많이 남아서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 창고에 빚까지 새서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것, 빚까지 져서 가정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까지. 그런 일이셨군요. 걱정 마십시오. 상회 주인은 즉시 사람을 불렀습니다. 당장 안동으로 사람을 보내라. 김상봉이라는 분의 창고를 찾아서 남은 쌀을 모두 가져오되 시세보다 비싸게 값을 쳐주어라. 얼마나 비싸게 해드릴까요? 시세의 배로 하여라. 김상봉은 꿈만 같았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비싸게 사주시면 상회에서는 손해 아닙니까? 대감님의 지시입니다. 게다가 좋은 품질의 쌀은 언제나 필요하니까 걱정 마세요.
상회 주인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젊은이의 쌀을 우리가 독점 구매하겠습니다. 매달 일정량을 좋은 가격에 사주겠어요. 안정적인 판로가 생기는 셈이지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상봉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루아침에 큰 손실 위기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판로까지 확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드리겠습니다. 상회 주인은 돈주머니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창고 수리비입니다. 대감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라고 하셨어요. 김상봉은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대감님께서 어떻게 창고가 비샌다는 것까지. 대감님은 모든 것을 다 내다보시는 분입니다. 젊은이의 선한 마음이 이런 복을 부른 것이지요. 상회 주인은 김상봉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그 착한 마음 잃지 마세요. 대감님께서 계속 지켜보고 계실 테니까요. 김상봉은 감격해서 몇 번이고 절을 올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은혜를. 젊은이가 먼저 베푼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갚을 뿐이에요. 그날 오후 만복 상회에서 보낸 사람들이 안동으로 떠났습니다. 김상봉도 기쁜 마음으로 고향길에 올랐지요.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만복 상회 사람들이 와서 쌀을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시세의 2배 가격을 지불했지요. 여보, 정말 대단해요. 영숙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거지가 정말 그렇게 큰 상회의 대감님이셨다니. 이제 걱정 없이 장사할 수 있을 것 같아. 김상봉은 받은 돈으로 창고도 고치고 다음 달 물량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만복 상회와의 정기 거래도 시작되었지요. 하지만 김상봉이 정말 놀란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김대감이 직접 찾아온 것이었거든요. 화려한 가마가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그 뒤로는 말을 탄 호위무사들이 따라왔지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구경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마가 김상봉의 집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김상봉은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그날 밤 거지였던 그 할아버지였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젊은이, 그동안 잘 지냈는가? 김상봉은 그때의 거지가 바로 김대감임을 확인하고는 황급히 땅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대감님, 그때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일어나게. 자네가 내게 베푼 은혜를 내가 갚은 것일 뿐이야. 김대감은 김상봉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하자꾸나. 김상봉의 집은 초라했지만 김대감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영숙이는 급히 차를 우려서 대접했지요. 대감님, 그때 왜 거지 행색으로 다니셨습니까? 김대감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대답했습니다. 나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백성들의 진짜 마음은 모르고 살았다네. 그래서 가끔 이렇게 거지가 되어 세상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진심을 보려고 하는 것이야. 그런 뜻이 있으셨군요.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지. 며칠째 정말로 굶으면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있었는데 대부분은 나를 외면하더군. 그런데 자네만은 달랐어. 김대감은 그날 밤을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자네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인데 나를 국밥집까지 데려가서 밥을 사주더군. 그때 나는 깨달았네. 아, 이런 사람이 진짜 선한 사람이구나 하고 말이야.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하하하, 그것이 바로 자네의 훌륭한 점이야. 남을 돕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 말이네. 김대감은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그런데 자네는 지금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나? 김상봉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대감님 덕분에 형편이 나아져서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김상봉은 부자가 된 후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거지가 찾아오면 밥을 주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쌀을 나누어 주었지요. 또한 마을의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서당을 짓기도 했습니다. 좋구나. 그렇다면 나도 자네에게 더 큰 일을 맡기고 싶네.
더 큰 일이라고요? 김대감은 품에서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내가 각 지방에서 운영하는 상점들 명단이야. 앞으로 자네가 이 모든 곳에 쌀을 공급해주면 어떻겠나? 김상봉은 문서를 받아보고 놀랐습니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거의 전국에 걸쳐 수십 개의 상점들이 적혀 있었거든요. 이렇게 큰 일을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자네의 정직함과 성실함을 믿고 맡기는 것이니까. 그날부터 김상봉의 사업은 급속도로 커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쌀 주문이 들어왔고 그는 안동 최대의 곡식 상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김상봉이 변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부자가 되어도 여전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고 정직하게 장사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김대감이 다시 김상봉을 찾아왔습니다. 자네 아들이 공부를 잘한다더군. 예, 다행히 똑똑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한양에 좋은 스승을 소개해 주겠네. 과거 공부를 시키면 어떻겠나? 김대감의 도움으로 김상봉의 아들은 한양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과거에 급제해서 훌륭한 관리가 되었지요. 대감님,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자네가 계속 선행을 베푸는 것이 최고의 감사야. 그리고 자네 아들에게도 그 마음을 물려주게. 김상봉은 아들에게 그날 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거지에게 국밥 한 그릇을 사준 것이 어떻게 가문의 운명을 바꾸었는지를. 작은 선행이 큰 복을 부르는 법이니까. 김상봉의 아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관리가 된 후에도 백성들을 위해 일했고 그 가문은 대대로 선행을 베푸는 집안으로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김상봉이 늙어서 죽을 때가 다가왔을 때 그는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평생 가장 잘한 일은 그날 밤 거지 할아버지께 국밥을 사드린 것이었다. 그 작은 친절이 우리 가문을 일으킨 것이니 너희들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김상봉은 편안히 눈을 감았고 그의 장례식에는 그가 도운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한 그릇의 국밥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김상봉이 만약 그날 나도 어려운데라며 거지를 외면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평생 작은 상인으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선한 마음이 하늘도 감동시켰던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김대감도 단순히 돈만 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김상봉이 계속해서 선행을 베푸는지 지켜봤고 변하지 않는 모습을 확인한 후에야 더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선행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실천하는 것이라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감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은 관심과 도움이 때로는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움을 받았을 때 그것을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이 세상에 퍼져나가는 방법이거든요. 그럼 저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좋은 이야기를 만든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